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3도, 남원 3.9도, 전주 7.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절기상 입동인 모레 아침은 지난과 무주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남원시 어현동의 한 리조트에서 수학여행을 온 경기도 안양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29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리조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에 따라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기관인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의 만성동 이전을 기다려왔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이사업체들인데요. 두 곳 모두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법원은 지난 9월 이사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원 이상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이 같은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 보니 다른 지역의 대형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건으로 3년 안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을 했던 기록이 없어요. 아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검찰청 역시 최근 같은 방식으로 이사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3년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곳 모두 공동 입찰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최근 가장 큰 이사였던 장수군청도 실적이 8천만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지역 관공서들은 지금까지 전북 업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게 지역을 제한해줬다며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공동 입찰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역 제한을 해주면 더 좋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니까. 전주법원과 전주검찰청은 짧은 시간 안에 이사를 마쳐야 하고 중요 서류 반출 우려가 있는 만큼 경험과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공공기관의 이삿일에 지역업체가 외면받으면서 남의 집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를 국회가 이달 안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돼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법률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65만 명의 전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행정수요 100만 이상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로 넓혀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뿐만 아니라 전주와 청주, 성남까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환황위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 가운데 전주시를 지원할 전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청주시와 연대하고 전북 정치권과 협조하여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74만 명이 참여한 특례시 지정 서명부를 지난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오는 2024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해 1,8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손짓으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해 차량을 열거나 잠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520km를 달립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후년 상반기부터 생산할 전기차 엠바이트입니다. 명신은 내년까지 군산공장을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고 우선 700명가량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7월 달쯤에는 저희가 고용을 이제 시작할 것 같고,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해 2022년부터는 자체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명신은 2024년까지 6,160억 원을 투자해 1,8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2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수평적인 노사관계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이익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사주에서 직원들이 주식을 갖게 만들고 의미 있는 쉐어를 직원들이 갖는다면 당연히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라북도도 핵심 부품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그런 고유 모델 개발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전북의 어떤 토착 기업이 될 수 있도록.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었던 군산이 미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비슷한 자리에서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건데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가 일부러 해쳤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뒷다리가 마비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양이. 길에 누워 바둥거리는 모습이 끔찍했다고 구조 당시를 떠올립니다. 킥킥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고양이가 뒷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앞발로 푹 붙이면서. 전주 서서학동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한 건 9월 말. 죽은 고양이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한 달 반 동안 7마리가 발견됐는데 이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입에 거품이 좀 묻어 있었고요. 피가 조금 흘려 있었고요. 말하자면 막 몸부림치는 흔적, 그리고 막 다리가 쫙 뻗어져 있고. 몇몇 주민들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살도 찌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뭐 누가 약 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지난해 익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올 7월엔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 8조를 어기는 불법.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병원에 갔는데 약물 중독이고 골절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일단 그 방범용 CCTV 하나가 있어가지고. 경찰은 CCTV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찾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19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벽골제에서 개막했습니다. 남원 운봉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화 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육묘와 수확용 기계에서부터 ICT,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농기계까지 최신형 농기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모레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기계와 함께 귀농귀촌과 기업 유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계화농업 첨단 기종 390여 개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시되는 것도 있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구매가 건수도 어느 박람회보다 많아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형색색의 국화 분재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남원 운봉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개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300여 점의 국화 분재를 오는 11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국화와 국화 분재를 보시고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도 두툼한 털모자와 목도리를 썼습니다. 정읍 씨는 소녀상을 닦으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무주군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무주를 힐링 중심 미래쉼터이자 생태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10년간 권역별 특성을 극대화해 관광단지와 주거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공단 직원들의 기부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는 선관위에 문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경로당 상품권 기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다만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선관위에 문의해서 기부 활동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 임기 2주년을 맞는 김 이사장은 언제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인지를 묻자 임명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는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순경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이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는 고장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 교무부장 교사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전주의 한 사립고 교직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교직원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전 교무부장 교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답안지 추가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판단이 불가능했다면서 채점실의 CCTV가 삭제된 경위 등과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정시 확대는 특권의 대물림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수능의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12명도 성명을 내고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